1, 2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지산에 투자할 수가 있나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적은 거는 6.4평으로 분양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 하면은 뭐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부합니다. 빅아이디어 캠퍼스의 김종섭 학장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모든 지식학과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게스트로 상위 1%만 알고 있는 돈 버는 지식산업센터의 김성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건대에서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건대 미래지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수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급반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지상 3층, 그다음에 6개 호실 이상을 갖고 있는 건물인데 이게 예전에는 공장을 갖다가 도심에서 좀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공장이라기보다도 섹션 오피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할 때 냄새, 소음, 진동이 있으면은 입주 못한다 이런 서약을 쓰는 데가 대부분이라서 거의 사무실에 가깝고요. 또 이거는 원래 중소기업을 위해서 출발했던 물건이라 중소기업체가 직접 쓴다고 하면 여러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님 책을 보면 대출 규제가 없어서 소액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실사용자한테는 대출 규제가 여전히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뿐만이 아니라 주택 외 부동산의 모든 주택의 부동산에도 대출 규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DTI, DSR 등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기약에 안 나오던 성수동의 물건이 15억짜리가 나왔는데 은행의 지점장님께서 바로 그 15억짜리 나왔다고 하자마자 11억 대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DTI 적용하니까 4억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말을 바꾸신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생긴 규정입니다. 21년 10월 초에 생긴 규정이에요. 지식산업센터뿐만이 아니고 여러 상가 그런 것들, 업무용 부동산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공실이 생겼을 때 사실은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생겼을 때 사면 이게 DTI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공실이 생겼을 때 내가 직접 쓸 거다 하고 사서 대출이 직접 쓸 거다 하면 70% 이상 나오거든요. 70, 80% 나오니까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세입자를 드리는 이런 편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출을 좀 더 많이 끌어내는 식으로.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11억까지 대출되는 줄 알았다가 4억 얘기 들었을 때 좀 황당했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현재 그 임차인이 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은 성수동이나 뭐 기타 여러 지역, 영등포나 이런 데 지금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보니까 1년에 5%밖에 못 올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상가를 갖다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니까 보통 2년에 5%를 올리죠. 2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2년째 가서 10%를 올리는 것은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5% 올리다 보니까 급등한 임대료에 그게 못 맞춰가지고 15억에 나왔던 물건을 보니까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업체가 계속 몇 년째 쓰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임대료가 저렴하게 책정돼 있어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사람들은 지금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에 따라서 이게 규제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건가요? 업무용 건물은 별로 그런 데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의원 한 분이 지식산업센터에 줄여서 지산이라고 하는데 지산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다는 거를 알고 분양권일 때 전매 제한하는 법을 갖다 발의를 했지만 이것도 현재 흐지부지 된 상태예요. 그거 말고는 지산에 대한 규제는 딱히 없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1, 2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지산에 투자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제 분양가가 점점 비싸지다 보니까 시행하시는 분들이 평수를 갖다 점점 작게 쪼개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몇 평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는 세금 때문에 85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냐 요 기준으로 많이 나뉘는데 지산은 그런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리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네모칸
한정판이 아니고 약간 뭐 마름모로도 분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전에 2008년쯤에는 40평대 후반을 갖다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많이 분양했는데 2010년에는 30평대 후반, 2012년에는 30평대 초반, 2014년에는 20평대 후반 이렇게 분양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10평대로도 분양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유가 평당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살 수 있는 투자자들이 줄어드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규모를 적게 해가지고 한 채당 가격을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가가 한 채의 가격이 3억이다. 한 호실의 가격이 3억이다. 그러면 분양권의 경우에는 3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무이자 융자입니다. 무이자 융자이기 때문에 분양가의 10%만 계약금을 내고 쭉 끌고 가다가 2년 지났을 때 판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장 해피했고 적은 돈으로 가능했죠. 그래서 발품을 파시면 분양가 2억대 가끔가다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큰 호실들로 배치했는데 공간 짜투리 공간이 남아서 요거는 10평대로 분양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적은 거는 6.4평으로 분양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 하면은 뭐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1,000만 원짜리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2,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분양권을 지금까지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률은 거의 100%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는 10%인 한 4천 몇백만 원 투자해갖고 2억 이상 벌어가신 분도 여럿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작가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식산업센터의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서울시내 분양권을 분양받으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근데 생각만큼 지식산업센터 분양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분양대행사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분양을 하겠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가 보통 10배수 이상 들어옵니다. 그 한 호실당, 그러니까 한 건물에 뭐 100개, 200개, 뭐 많은 데는 700개까지 이제 호실들이 있는데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면 초창기에 이제 입주의향서를 받거든요. 근데 입주의향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청약서는 뭐 입주의향서 그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청약하세요 해서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양권을 사는 게 정말 힘든데요. 저한테 전화 오시는 그 고객 중에도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 지식산업센터 투자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서는 분양 못 받는다고 딱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대행사 직원들한테 DB가 이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분양을 했는데 10%만 분양을 받았고 나머지 90% 분양을 못 받아갖고 그 명단을 갖고 있다가 다음번 지식산업센터 현장이 생겼을 때 그 분양받았던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보면 분양받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해피한 상태예요. 가격은 많이 올랐고 써보니까 좋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더 살려고 하고 있고 분양 못 받은 사람은 분양 못 받았기 때문에 분양 받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다들 DB를 몇만 명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2010년도, 12년도까지는 중개업소에다 전화해서 손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전화도 안 오고 영업활동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DB만으로도 이미 다 끝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원래 이제 쓸 사람들한테 주게 돼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한테는 아예 기회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평 하나 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분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저 지식산업센터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럼 1순위로 탈락입니다. 그러고 이제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가서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고 못 가져가면은 아유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사업을 못하게 됐으니 이거를 전매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처음부터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분양을 안 받겠습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럼 투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곳을 좀 주목해봐라 라고 하는 곳이 있을까요? 서울 시내는 어디든지 좋습니다. 역시 서울이네요. 네. 서울 시내는 어디든지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고민이 아니라 서울 시내 같으면은 무조건 해라. 네. 무조건 해라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지금 워낙 수요가 몰려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분 중에 10% 이하만 어떤 분들이냐면 재무제표가 튼실한 기업들만이 지금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지금 키를 시행사에서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성수동에는 분양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영등포 쪽에 분양하는 데들이 있는데 통장 잔고 갖고 와라 이렇게 통장 내역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데는 아니고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데면 다 받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서울 시내 외에도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수원 지역 같은데 뭐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네. 과천, 수원. 또 광교 뭐 이런 데는 네. 괜찮습니다. 네.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역.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그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하면은 가능성이 좀 있고 통장 잔고에 현금이 좀 있으면은 네네. 가능성이 그래서 있고. 얼마 전에도 어떤 고객님께서 한계층을 분양대 행사에서 네. 굉장히 재무 제표 우량한 고객님이신데 기업도 크고요. 직원도 700명 정도 되는 뭐 굉장히 큰 기업인데 네. 지식산업센터 한계층을 주신다고 했대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를 생각해서 중개업자 한 명한테 한 호실만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다 받아올 테니까 김 사장은 나한테서 따로 한 호실 받아가는 네. 약정서를 쓰고 네. 가져가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건 좀 제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결론은 서울이네요. 그렇죠. 서울의 강남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성수동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이 네. 제일 핫한데 살려는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지금 분양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요. 이제 수요가 앞으로도, 넘쳐서. 예,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사실 지식산업센터 그 개별 호실보다는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시행사들한테 땅을 사주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준 것도 몇 개 있고요. 근데 지금 성수동 땅값은 이미 분양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산운용사들이라든가 게임회사 크래프톤도 요번에 이제 이마트 본사를 매입을 했는데 네. 자산운용사들이라든가 이런 개별 회사에서 사옥을 짓겠다고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라 지금 성수동 땅을 사서 분양을 할 때는 거의 4천 가까이 해야만이 분양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분양이 당분간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올해 한 2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가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저는 토지 작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공급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거지역이나 뭐 녹지지역에도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지만 이쪽에는 다른 거를 지을 때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아니면 중공업지가 되는데 중공업지에 땅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중공업지는 별로 없잖아요. 당산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영등포구 쪽하고 이제 성수동 쪽, 뭐 양평구 쪽에 일부 있을 뿐이라서 공급가잉이 될 수가 없어요. 공급가잉이라고 성수동의 지산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딱 그 얘기합니다. 광진구에서 지산 보신 적 있습니까? 없고, 뭐 예를 들어 동대문구에서 지산 보신 적 있습니까? 없고, 성동구에서도 성수동만 있고 행당동이라든가 뭐 기타 용답동 이런 데는 지산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점점 축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서울시에서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지산에 대해서 주택이 예전에 이제 발코니 확장이 불법인데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확장해서 썼듯이 지산도 발코니 확장이 불법인데 거의 대다수가 확장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낼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커튼홀 방식, 전면을 전부 유리로 막는 방식으로는 이제 인허가를 안 해주려고 해요. 네. 성수동에는 그런 인허가는 지금 안 나옵니다. 아파트 발코니처럼 노대식으로 된 것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서부터는 그 인허가가 노대식으로 발코니 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기존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조금 더 귀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사실 지산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도 명쾌하게 풀렸을 것 같고 앞으로 뭐 투자나 회사 운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성희 저자님 나오셔서 책 속에 대한 내용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뵐 수 있도록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